영덕 바다색이 엄청 맑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을 여행하며 그림을 그리는 하이킹 아티스트 김강은입니다. 아, 바다다. 바람 시원해. 끝없이 펼쳐진 바다 풍경에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이곳은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영덕입니다. 와, 바다 색깔 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꼭 만나 뵙고 네. 싶었어요. 영덕이 처음이신가요? 아, 네, 처음이에요. 아.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한 번 왔었는데 네. 이렇게 시원한 바람에 맞는 것도 처음입니다. 아, 그러게요. 여기 영덕 블루로드라고 하는데 네. 또 문화유적지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교수님이 많은 이야기 들려주실 아,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되는데 들려주실 그래요? 거죠? 한번 가볼까요, 그럼? 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우리 손 모양처럼 생겼어요. 아. 그래서 그 앞에서 둘이 약속을 하면은 절대 깨지지 않고 지킬 수 있다. 오늘 저와 함께 영덕을 여행하실 분은 역사학자 정병삼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다 트니까 정말 처음 뵙는 분이라 많이 떨렸는데 바다처럼 푸근해 보이셔서 긴장이 한순간에 풀리더라고요. 자, 우선 약속바위부터 이 화강 섬노감이라고 하는 독특한 바위에 또 연못리가 있어가지고 네. 여기가 아마 전망 포인트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바다에 왔습니다. 네, 여기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햇빛이 반짝반짝거리고 마치 바다에 은하수 뿌려놓은 것처럼 그렇죠. 반짝거려요. 정말 푸르고 넓은 바다 그대로 보는 너무 좋은 전망이에요. 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영덕 블루로드라고 하죠? 네. 그 파란 바닷길 따라서 블루로드를 만들었는데 중간에 헌화가 얽힌 얘기도 있어요. 저쪽에 지금 꽃이 보이는데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수로 부인에게 꽃다발을 줬다는 그렇죠. 그 이야기인가요? 그 신라 성동왕 때 얘기거든요. 네. 지금부터 한 1300년 전 8세기 때인데 순정공이라는 분이 강릉태수로 경주에서 부임해 가는 거죠. 가는데 근데 그 분이 가다 보니까 바닷가에 바위에 꽃이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걸 누가 좀 따다 줬으면 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죠.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 아주 어떤 늙은 한 분이 내 얘기를 들어주면 꽃을 따다가 드리겠다라고 해서 생긴 게 이제 헌화가 꽃을 바치겠다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향가거든요. 네. 그때 우리말 노래인 거죠. 한자로 된 게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건데 이곳이 그런 무대도 될 수가 이제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바위 틈에 꽃이 꽃이 피어난 있어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경치도 좋죠, 바다도 좋죠. 이런 얘기가 생겨날 법하지요. 이게 또 영덕이 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게요. 수로 부인의 아름다움이 이 바다에도 녹아있는 것 같아요. 영덕 해안엔 동해안 지질공원의 일부인 화강섬노감 지대가 있는데요. 약 2억 년 전에 땅속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2억 년) 전이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그럼 이제 저와 함께 블루로드 걸어보실까요? 그래요. 한번 가보죠. 네. 영덕 하면 대게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캠핑 하다가 그게 좋다가도 잠시 또 이렇게 있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저희가 그게 잘 돼 있네요. 그런데 영덕엔 대게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바닷길을 따라 잘 정비된 블루로드부터 볼거리도 많고 이야기거리도 많은 자연과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거든요. 교과서에서 배운 헌화가처럼 바닷가에 핀 꽃들을 보니
제가 수로 부인이 된 듯한 기분도 들고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바위들을 보니 영덕이 품고 있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한층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길에 바다 풍경 앞에 갈 때 있는 거는 전 또 색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 꽃이 무더기로 피어 있어요. 멋진 곳에 왔으니 저도 그림 한 장 그려야겠어요. 자연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게 진짜 힐링 아닐까요? 바다를 충분히 즐겼으니 이제 조금 높이 올라가 볼까요? 조금만 다듬으면은 아주 하이킹 좋겠는데. 영덕의 명소인 해맞이 공원 위쪽으로 산책로를 따라 언덕을 오르면 이런 꽃들이 이쁘잖아요. 이렇게 다 네. 길에서 반겨주는 꽃. 풍력발전단지가 펼쳐진 멋진 풍경이 여행객을 반겨줍니다. 야, 이 시원한 바닷바람이 우리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힘도 낼 수 있네요. 네. 저거 봐요. 대단합니다. 사계절 내내 바람이 많은 지형을 잘 살려서 친환경 그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해서 우리가 쓴 전력 생산한다는 게 참 대단하죠. 네. 자연에 가깝게 우리 생활을 도와주는 거 정말 필요하죠. 발전량도 상당해서 영덕 군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낸답니다. 우와, 정말 멋지죠? 기후위기로 지구가 몸살을 앓는 지금 그동안 자연이 주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왔던 반성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마운 자연을 지켜줘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 아름답고 깨끗한 바다가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산은 하이킹 아티스트인 저에게 무척 소중한 장소인데요. 태백산 줄기의 끝자락인 옥계 계곡은 자연의 신비로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매력적인 곳입니다. 쓰레기가 적지 않네요. 쓰레기가 이 아름다운 계곡에도 조금씩 보이네요. 그래도 물소리 들으면서 걸으니까 되게 좋지 않아요? 쓰레기 남긴 사람들은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다가도 이런 쓰레기를 보면 아이고, 이거 좀 봐.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맛있게 구워 먹고 참 버리고 사람들은 갔네. 이렇게 즐기는 만큼 좀 더 자연을 지켜주면 더 좋으련만.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뭔가 주워야겠다 생각이 들기보다는 산이라는 존재가, 자연이라는 존재가 저한테 네. 다가오면서 제가 힘든 순간에 되게 큰 에너지와 용기와 위로를 줬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고 이제 제 인생이 창창대로로 풀릴 줄 알았는데 막상 졸업할 때 되니까 이제 그림으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되게 좌절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여행은 가고 싶은데 벌어놓은 돈은 없고 그러다가 이제 어린 시절 아빠가 끌고 다녔던 산에 가게 됐거든요. 근데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자연 속에서 제가 했던 고민들이 되게 작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산 그때부터 고비를 하나 넘으면서 인생 고비를 넘었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산을 다니기 시작하다가 이제 보이는 쓰레기를 하나씩 줍기 시작했어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아니, 즐기러 저 친구가 왜 갑자기 쓰레기를 줍지? 다른 쓰레기 놀라셨나요? 쓰레기 줍기는 제 취미이자 또 하나의 직업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산을 지켜주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뜻맞는 분들과 함께 클린 하이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은 씨 여기 영덕의 옥계 계곡이에요. 네, 옥처럼 곱고 푸른 물이 흐르는 그런 계곡인데 네. 활동에 비해 보면 여기는 어떤 편입니까 지금 상태가? 아, 여기요? 그래도 저는 주로 이제 산에서 클린 하이킹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산 속에서 쓰레기를 줍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는 길마다 이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는데 도시나 산 속에 비해서 여기는 그래도 좀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데 왔으면 그 아름다움처럼 즐기면서 잘 보존해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기가 남긴 흔적을 여기 두고 가고 훼손시키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산이 좋아서 무작정 시작한 클린 하이킹. 저의 모토는 오래오래 언제나 즐겁게입니다.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라 해도 힘들면 오래 못 하거든요. 이 운동이 좀 더 확산되도록 뭐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아, 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이 줍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좀 더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점점 더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함께 하자라고 이제 공유하고 함께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쓰레기 줍는 게 좀 환경 문제가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그냥 자연 속에 있는 걸 아름답게 지키자, 우리 자연을 지키자인 건데 너무 이제 딱딱하게 느끼다 보니까 그날 직접 주운 쓰레기를 어차피 분리배출하면서 이렇게 모으거든요. 근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다란 이미지를 만들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네, 뭐 고래 이미지라든지 사람의 얼굴, 환한 얼굴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또 이제 공유를 하고 결국에는 한 가지죠. 힐링도 얻고 위안도 얻고 인생 교훈도 얻고 많은 자원도 얻는 이 자연을 즐기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즐기는 만큼 얻는 만큼 돌려주고 지키자라는 그런 활동을 계속 뭔가 이렇게 실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 좋습니다. 이 맑은 옥계 계곡에서 전국으로 클린 하이킹 운동이 펼쳐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한번 걸어볼까요? 자. 이름난 산엔 반드시 이름난 사찰이 있다고 하죠. 저도 산을 다니다 보면 유서 깊은 천년고찰을 자주 만나는데요. 이번 영덕 여행에선 어떤 사찰에 가게 될까 기대했는데 바로 이곳 운서산 장육사입니다. 장육사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고승이신 나홍 왕사께서 고향에 지은 절이라고 해요. 1355년에 지어졌다니까 700년 가까이 된 고찰입니다. 이런 걸 배산 임수라 그러는 거 아닌가요? 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절은 전부 목 좋은 준물이니까 네. 반드시 가까이 물이 있어야 돼요. 혹시 불이 날 때를 대비해서. 없으면 이제 큰 연못이라도 두어서 항상 방비해야죠. 산이 크니까 겨울도 상당히 깊네요. 네. 산이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감싸고 아주 고찰에 향기가 나네요. 유화기 있고 아래로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장육사 경내로 들어서니 처음 오는 곳인데도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이렇게 이제 누각을 통과하면은 대웅전이 본당이 있고 양쪽에 요사처가 있어가지고 이게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본당과 네. 누각과 양쪽 요사처 그리고 마당이 있죠. 네. 마당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길이면서 사방으로 통하기도 하고 네. 한국 산사는 이 마당에서 법회를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그렇구나. 항상 이런 구조가 그동안 미처 익숙했었는데 알지 못했던 전통 사찰의 의미를 하나씩 배웁니다. 와, 여기가 나홍산사가 지으신 장육사 맞죠, 선생님? 맞습니다. 장육사는 영덕의 그 유일한 이제 고찰입니다. 나홍선사가 다른 데서 수행을 하다가 깨침을 얻고 스승에게 이제 인가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으신 이곳 영덕에 와서 창건하신 절이 이 장육사입니다. 그리고 장육사는 거의 700년 가까이 된 그런 유서 깊은 절이지요. 대웅전을 비롯해서 아주 작지만 유서 깊은 그런 곳이 이 장육사입니다. 이 공간에 많은 건물들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위치해 있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또 절의 특색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간을 확보했는데 가능하면 자연의 지형을 깎지 않고 그대로 이용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누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산지이기 때문에 넓은 터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마련된 땅마다 적절한 건물만을 세웁니다. 처음에 이렇게 대웅전을 모시고 이제 여기서 신앙활동을 하면 됐죠. 그런데 점점 신앙활동이 커지고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수용하기 위해서 요사처도 커지고 그리고 관음전 이렇게 또 다른 신앙을 모실 수 있는 정각들이 커져가지고 그 모습들을 모두 전체 이 장육사의 품 안에 담으려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오밀조밀하면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규모를 갖추고 있는 그런 구도를 갖추고 있는 게 우리 산사의 특징인데 장육사는 지금 이 규모에서 그걸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또 이쪽으로 하도록 하죠. 네. 장육사는 이곳에서 수도를 하면 누구나 도를 깨친다고 해서 많은 스님들이 수행하신 곳이랍니다. 특별한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 장육사 관음상은 이제 독특한 게 건칠보살상이라고 하는 거죠. 종이로 여러 겹 발라서 형태를 잘 만들고 거기에 우리 옷이 아주 우수하거든요. 옷을 칠해서 형태를 만들면은 오래 가기도 하고 형태도 단단해요. 그 후에 다시 이제 좀 금을 입힌 거죠. 그래서 이런 건칠보살상이 몇 분이 이 조선 초기에 만든 게 있는데 여기 지금 한 분이어서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장육사의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유산입니다. 조선 초기니까 아마도 나홍선사가 장육사를 창건하고 얼마 안 된 뭐 한 100년쯤 된 시점부터 계셔서 장육사의 제일 오래된 어른인 거죠. 누각이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딱 보여주죠. 이게 그래서 딱 맞춤의 구도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산사의 가장 전형적인 이제 구조입니다. 여기 이렇게 바라보면서 왔을 때도 산이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또 대웅전에서 바라보니까 사면이 다 산이에요. 그렇죠. 네. 말 그대로 그냥 산사가 되는 거죠. 네. 푸르른 산에다가 단풍이 들기 시작하네요. 이제. 네. 지금도 예쁜데 가을 되면은 진짜 엄청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네. 나라의 스승으로 존경받으셨던 나홍스님. 주어진 지형을 잘 활용해서 자연과 하나 된 산사의 모습에서도 스님의 맑은 정신이 느껴졌는데요. 장육사를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그림으로 담아봤습니다.
평화로운 장육사의 모습에서 나홍 스님의 청산가가 떠오릅니다. 떠오르기 직전에 그 푸른빛이랑 그렇죠. 예. 직전에 이 황금빛이 저는 너무 좋아요.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절은 낮에 사람들 소란스러울 때 보는 거하고 사람들 없을 때 아침 일찍 보는 거하고 기분이 너무 달라요. 그런데 한번 이제 그거를 장육사에서의 감동을 뒤로하고 교수님과 함께 찾은 곳은 나홍왕사 역사문화 체험지구에 자리한 인문힐링센터 여명입니다. 이태호 원장님이 감사하게도 차를 대접해 주셨어요. 오늘 이 차는 우엉차입니다. 네. 지금 특히 이제 가을, 겨울 이럴 때 우엉차, 뽕잎차가 좋은데 몸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새로운 기운이 하나 형성된다. 그걸 상화라고 합니다. 그 상화의 기운을 이렇게 좀 복돋워주는 그 음식의 맛은 뜰거나 담백한 맛. 사실 모든 맛을 다 품고 있는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먹다 보면 고소하기도 하고 또 약간 단맛도 있는 것 같고. 다시 먹어봐야겠어요. 예. 우리가 지금 복잡한 세상에 강렬한 맛에 있다가 네. 정말 자연 속에 자연 그대로 맛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예. 원래는 이랬을 텐데 우리가 이걸 잊고 살다가 예. 여기 와서야 느끼는 게 참 아쉽기도 합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간이 주는 힘이 아닌가. 관장님 여기 여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위치가 좋아가지고 특히 이게 이제 우리가 풍수로 보면 음택, 양택 네.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는 좀 음택입니다. 그러니까 탁 파묻혀 있어서 그러니까 음택이 가지고 있는 힘은 기운을 저장하고 비축하는 예, 그런 곳이 이제 음택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고 여기는 사람들이 와서 좀 회복하고 힘을 좀 이렇게 좀 키워가고 그런 곳이면 좋겠다 하고 이제 그 컨셉을 잡을 때 그 웰니스라는 컨셉을 잡았습니다. 네. 그 웰니스라고 하는 뜻은 몸과 마음이 이제 활기찬 상태라는 뜻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힐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힐링은 이렇게 지치고 무기력해져 있는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수준이라고 본다면 이 코로나 이후에 시민들의 생각은 이제는 회복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떤 외부의 상황이 좀 이렇게 닥쳐와도 내가 거기에 좀 저항력, 면역력 같은 게 좀 길러져 있지 않으면 내 생명이 항상 불안하겠다. 예, 이런 인식들이 이제 이렇게 확장돼 나가면서 힐링으로는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 힐링을 넘어서서 좀 활기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나? 이걸 찾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힐링을 넘어서 웰니스를 지향하는 여명은 몸과 마음을 다스려 자기를 통찰하는 지혜를 얻고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혜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토대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도로 명상을 통한 마인드 케어부터 한방 기공체조, 자연 건강식처럼 다채로운 경험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데요. 내가 먹은 음식이 나의 몸을 이루고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죠. 비싼 보약이 아니어도
좋은 재료로 만든 한 끼 식사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수바르디아 샬리아 라지 CEO 축사가 있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하이 웰니스 프리미엄 캠프는 우리의 한의학과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행복을 최고의 가치 하나로 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체험 행사는 우리의 인생에서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연의 맑은 기운을 느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 그 영국 여왕이 여기 와서 한 이야기가 코리아 인 코리아, 한국 속의 한국. 한국을 알려면 경북을 가라. 한류 때문에 외국 관광이 많이 올 거거든요. 오면 결국은 한국 깊이를 알러 올 거예요. 그냥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고 깊은 문화를 익히러 오면은 결국 경북 관광이 떨이라 생각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관광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는 게 우리 지금 목표입니다. 한 나라의 깊이를 알려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오랜 역사를 토대로 풍성한 문화를 지닌 영덕에서 더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의 참맛과 멋을 느끼고 돌아간다면 저도 뿌듯할 것 같습니다. 다 필요한 시기잖아요.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만들기 힘들었고 그리고 뭐 활동도 많이 못했고 뭐 이런 좋은 것들 접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점점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죠. 예, 있으면 좋아요. 저기 초록숲 사이로 조금 더 높이 솟아있는 숲이 보이시나요? 이곳은 요즘 젊은 세대에게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버령리 메타세콰이어 숲입니다. 마음이 한가로우면 몸은 저절로 한가롭다 했던가요? 오래 걸었는데도 숲이 내어주는 상쾌한 공기를 마시니 발걸음이 다시 가벼워졌습니다. 자연이 가진 치유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새삼 했는데요. 와, 교수님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정말 맑고 깨끗하고 아, 저도 또, 모르게 예쁘기까지 해요. 막 이렇게 저도 모르게 팔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것 같아요. 맨날 도심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랑 막 화려한 불빛에만 익숙해져 있다가 너무 다르죠. 네, 여기 오니까 완전 다른 세상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름다운 숲길이 개인의 사유지라고 합니다. 이 고장 출신의 장상국이란 분이 손수 가꾼 숲이라는데요. 길도 편안하고 흙이라서 빽빽하게 들어선 나무들, 나무 위로 비치는 햇살, 바람, 새들의 소리까지. 자연이 주는 많은 혜택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답니다.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생겼어요. 숲을 누리는 건 무료라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무한한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아름다운 자연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상했다면 다녀간 흔적도 없이 다음 사람을 위해 비워주는 예의.
어렵지 않겠죠? 충분히 쉬면서 에너지 충전을 했으니 다시 길을 나섭니다. 이번 목적지는 영덕이 낳은 또 한 분의 인물. 고려 말을 대표하는 충신인 목은 이색 선생의 외가가 있었던 괴시리 마을인데요. 300년 역사를 지닌 영남 남씨 괴시파 종택을 비롯해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원래 모습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져고 있는 문화재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조금 언덕길을 올라가면 목은 이색 기념관이 있습니다. 목은 선생은 고려 말의 재상이자 뛰어난 학자이고 사상가였는데요. 영덕군에서 옛 문헌에 묘사된 생가터 근처에 기념관을 건립했답니다. 낮은 돌계단을 천천히 오르니 목은 선생의 생가터가 나오고 생가터 한곁엔 1796년 후대 사람들이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유허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념관 바로 앞엔 멀리서 온 여행객을 반기듯 당당한 자세로 앉아있는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고려시대 말의 학자 그리고 충신이라는 그런 얘기만 들었었는데 자세히 잘 모르거든요. 네. 어떤 분이셨어요? 1428년 거의 700년 돼가네요.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조선이 건국하고 4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고려 마지막 시기를 이제 산 분이죠. 네. 보통 이제 기억하기는 우리나라 유학에 아주 으뜸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어려서 공부를 하고 원나라에 가서도 급제를 하고 우리나라 급제를 하고 해서 이미 30대 후반에 재상 벼슬까지 했어요. 와, 일찍 출세하셨네요. 근데 그 정치가로서보다도 학자로서 이게 이제 길이 남은 거죠. 네. 성균관 대사상이라는 벼슬을 지냈는데 네. 그게 이제 관리들을 뽑는 과거를 이제 주재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있을 때 급제한 사람은 모두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은 선생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고려말 조선 초에 이제 사문이라고 하는 세 분을 얘기합니다. 포은 정몽주, 야은 길제. 네. 그 세 분이 학문도 뛰어나지만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지조를 지키면서 공부해온 그런 선비의 이제 표상이거든요. 네. 바로 거기 첫 번째에 있어서 그래서 이 모 선생이 이제 뒤에 두고두고 추앙을 받는 거죠. 와. 조선시대 활동했던 유학자들 대부분은 이제 이분이 제자였기 때문에 이분이 남긴 그런 영향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유학에 으뜸받은 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뿌리 같은 분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바로 이제 이곳 이제 영덕인 거지요. 그래서 이곳에 이 기념관을 만들고 이분을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게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네. 기념관을 좀 자세하게 좀 보시죠. 네.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넘어가던 그 무렵 상상해보면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였을까요? 조선 건국이란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 사상적 근원이 된 것이 유학이고 바로 그 유학의 뿌리가 목은 선생과 영덕이었단 사실. 그동안 잘 몰랐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슬며시 넘겨본 기분입니다. 조선을 위해서는 평생 지조를 지킨 선비다운 선비였던 목은 선생. 기념관을 둘러본 뒤에 교수님이 나홍 스님과 목은 선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들려주셨는데요.
굴곡이 있다는 거죠. 강은 씨, 이제 우리 기념관을 봤잖아요.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사실 그냥 혼자 둘러봤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쳤을 텐데 이렇게 교수님이랑 같이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모근 선생님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구나. 이 두 분은 여기서 낳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모근 선생님도 영덕에서 태어나셨고 또 나홍 선사도 네. 여기서 태어나셨으면 두 분이 알고 지내던 사이신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나홍 선사는 8년 전에 1320년에 이곳 영덕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네. 나홍 선사는 이제 모은 선사보다 먼저 고려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스님으로 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원나라에 가서 활동도 하시고 공민왕 때 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는 서로 교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왕사, 국사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은 그 시기에 최고의 문장가가 그분을 이제 기리는 비문을 짓습니다. 네. 그 최고 명필이 써가지고서 이제 비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모은 선생이 이제 비문을 짓게 되었어요. 아. 2개나 지었습니다. 그 돌아가신 실력사에도 비를 세웠고 네. 또 원래 그 회암사에도 비를 세웠는데 그 둘 다 모은 선생이 지으셨어요. 영덕을 대표하는 세 번째 인물, 신돌석 장군을 만나러 왔습니다. 신돌석 장군은 구한말의 의병장 중에서 보기 드문 평민 출신의 장군입니다. 태백산 호랑이란 별명답게 용맹했던 신돌석 장군의 항일 정신을 후대에 전하고자 이렇게 유적지를 조성했는데요. 누구보다 평민의 마음을 잘 알았던 장군은 뛰어난 지도력으로 농민을 이끌며 막강한 의병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신돌석 장군의 늠름한 모습에서 일본군을 떨게 했던 호랑이 같은 기상이 느껴지네요. 기념비를 해놨네요. 원래 이제 했던 기념비는 이제 저희가 기념비고, 네. 이건 이제 성역하면서 순국의사 신돌석 장군 기념비. 돌석, 저 글자는 이제 우리만 쓰는 글자예요. 도석 밑에 세 글자에 서 돌석의 돌, 리을 받침이다 그런 뜻입니다.
신도석 장군님이 그냥 의병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위대한 분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네. 의로운 군대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규 군대가 역할을 못했을 때 네. 공부하던 사람이나 우리 보통 삶을 사던 사람들이 뭔가 어려운 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게 의병이거든요. 네. 신분제도가 확실한 때 양반이 아닌 보통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떨쳐놨다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따랐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영덕 영해 지역에서 100명과 함께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몇천 명으로 불어났어요. 그래서 신도석 장군은 먼저 평민 출신의 첫 번째 의병장입니다. 그 전에 있던 의병장도 있지만 그분들은 다 양반 유생 출신이었어요. 근데 처음 평민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지역이 당연히 지리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요즘 말하면 게릴라전으로 일본군과 싸울 때마다 이겼던 거예요. 그게 영덕에 그치질 않았어요. 저 영양, 울진, 삼척, 강원도까지 활동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도 이게 무서운 존재인 거죠. 그래서 본래 이름이 클테자, 크로자, 태오였는데 태백산 호랑이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이렇게 어렵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태백산 호랑이가 된 겁니다. 와.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으로 1907년에 전국의 의병들이 모두 모여서 실질적으로 주권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일본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일을 했을 때 당연히 이 신도석 장군은 이 지역의 대표자로서 참여를 했던 겁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평민 출신이 당당하게 전국을 대표하는 그런 의병이 되었고 네. 그것만으로도 이 신도석 장군이 해낸 성과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좀 편하게 사는 게 이런 분들의 그런 뜻이 네.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 대한민국을 이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 사는 자세 좀 달라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네. 경건해지네요. 네. 이번 영덕 여행의 종착지는 참사해상 산책로입니다.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재밌는 곳이죠. 네. 바다 공기가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다는 걸 처음 느껴본 영덕 여행. 시원하다. 저는 영덕과의 첫 만남이어서 더 즐거웠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영덕에 오시면 블루로드를 따라 펼쳐진 탁 트인 바다와 자연과 신비를 간직한 산과 계곡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이끈 위대한 인물들과 현재와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는데요. 저는 이제 영덕을 아주 많이 사랑하게 될 것 같네요. 교수님, 영덕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잖아요. 네. 저는 일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영덕하면 이런 청정한 바다만 생각했었는데 이런 아름다운 자연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이야기와 볼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연에 더해서 정말 우리가 새겨볼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 있었어요. 네. 고려말에 우리 불교를 대표하는 나홍 왕사가 계셨고 또 조선 유학자들의 최고 어른이신 모건 이색 선생이 또 영덕에 태어나서 활동을 했고 네. 그런가 하면은 한말에 우리 쓰러져가는 나라를 일으켰던 그 의병장 신도석 평민의병장도 또 이곳 활동하셨어요. 네. 정말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그냥 흘러갔던 관광지가 저에게 좀 더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블루로드 걸으면서도 우리 현악을 생각하면서 한번 걸어보면 훨씬 더 새롭고 또 새록새록 다가오잖아요. 이런 게 영덕의 매력인 것 같아요. 교수님에게도 좀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그럼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 길을 걸을 날이 오면 좋겠네요. 여기 와서 도심에 이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마음도 놓고 그러면서 또 우리 또 옛날 얘기도 한번 함께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여러분도 행복한 여행 많이 하세요.